자, 오늘은 요 배터리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방전이 없는 겉단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방전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배터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요 배터리는 물통이라고 칩시다. 전기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차 주차를 해놨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의 경우 블랙박스가 상시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는 사이에 얘가 물을 조금씩 쓰고 있어요. 물이 여기까지 차 있었는데, 예를 들어 물이 여기까지 차 있었는데 물을 조금씩 쓰는 거죠. 한 방울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으로까지 떨어지면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이 양 가지고. 근데 블랙박스가 전기를 조금 쓰면서 요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를 흔히 방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그런 거 장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용량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용량 하려면 가격이 굉장히 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큰 용량을 할 수 있는 배터리 두 개 가지고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배터리는 직류 전류입니다. DC. DC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히 플러스 마이너스 고정되어 있는 게 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톡 튀어나온 부분 플러스고 그냥 평평 부분 마이너스. 이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 건전지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할 경우 플러스 연결하고 여기서 뽑아 쓰고 마이너스 연결해서 여기서 뽑아 쓰고 했을 때 1.5V일 경우는 뽑아 쓰는 것도 1.5V가 되죠. 용량만 2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 이렇게 연결도 하죠. 이렇게 연결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여기서 뽑아서 쓰면 얘는 3V로 뽑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끼리 연결해서 뽑아 쓰고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서 뽑아 쓰면 12V 같은 12V 뽑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연결하고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뽑아 쓰고 마이너스 뽑아 쓰면 24V를 뽑아 쓰는 겁니다. 대부분 화물차들은 24V 전기를 쓰죠. 그래서 화물차들은 배터리 두 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들끼리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연결해서 선으로 연결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암페어 수를 썼다는 가정하에서도 얘는 지금 물이 많이 담겨 있어. 편하게 설명하면 물이 많이 담겨 있고 얘는 물이 작게 담겨 있어요. 근데 항상 연결됐으면 얘가 얘를 충전을 시켜요. 여기서 전기가 여기로 가요. 충전을 합니다. 얘가 얘를 충전을 시켜요. 근데 어느 정도 충전이 되고 나면 다시 얘가 얘를 충전을 해. 저끼리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안 쓸 때는 중간에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순히 우리가 릴레이를 사용해서 키 온을 할 때 얘 두 개를 붙여주고 오프를 하면 끊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주행 충전기라고 있습니다. 주행 충전기는 얘들 연결을 했는데 우리가 시동을 걸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12.4V가 아니라 볼테이지가 더 올라가죠. 14V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13.8V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전류를 가지고 큰 전류를 제어해야 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시면 대충 감은 오시겠지만 이게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전기가 통하면 자석이 되는. 그리고 이 위에는 스위치죠. 전기가 통하면 이 스위치가 자석에 붙으면서 자석이 붙진 않지만 자석이 스위치를 끌어당기면서 이 큰 거 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런 스위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릴레이마다 용량이 있어요. 얘는 12V 100A죠. 12V는 대부분 우리가 승용차 배터리는 12V로 돼 있으니까 12V 쓰시면 되고요. 100A는 이 경우에는 배터리가 80짜리 배터리입니다. 12V 80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A만 컨트롤하면 되니까 100A짜리 릴레이면 충분하다. 그런 말이죠. 자, 이런 릴레이를 써서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릴레이를 붙였다가 떨어뜨렸다 하는 거는 보통 ACC 많이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키 온을 했을 때 ACC를 돌렸을 때 이 배터리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시동을 끄고 내리면 얘 배터리 두 개가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충방전이 안 되게 그렇게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요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주행 충전기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데 얘도 릴레이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얘도 릴레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안에 뭐 기능이 좀 더 들어가 있겠죠. 보시면 클로즈드 볼테이지가 13.2V, 오픈 볼테이지가 12.8V죠. 얘 같은 경우에는 13.2V가 되면 얘들 둘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볼테이지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떨어뜨리는 거고, 우리가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압이 올라가죠. 그러면 얘가 배터리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얘는 전압이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얘 둘을 연결시킨다. 그리고 일정 전압 이하가 되면 떨어뜨린다. 그런 기능을 하는 릴레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릴레이가 좋으냐, 이런 릴레이가 좋으냐,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릴레이를 많이 쓰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쓰겠습니다. 왜? 싸니까. 이런 릴레이 한 7,0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6, 7,000원. 근데 이거는 뭐 거의 4만 몇천 원, 뭐 4만 8천 원, 9천 원 막 이렇게 하죠. 비싸.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하나?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기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이걸로 작업할 수도 있지만 이걸로 작업을 할게요. 자, 이걸로 작업했을 때 장점. 일단 싸다. 싸고 얘는 이제 ACC로 연결을 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키를 온을 했을 때 바로 여기 두 개가 붙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뭐 겨울철에 시동을 걸 때 우리는 배터리 두 개로 시동을 거는 그런 장점이 있죠. 시동 걸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얘로 작업을 할게요. 그럼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터리 두 개를 연결할 전원선입니다. 자, 전원선은 요거 4게이지입니다. 4AWG 4게이지짜리 오디오용 파워 케이블을 쓰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4게이지짜리가 있고 뭐 16게이지, 8게이지, 4게이지, 2게이지, 0게이지 이렇게 규격이 있는데 요거는 미국식 규격이고요. 오디오 기술이 처음 들어올 때 미국 쪽 기술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기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4게이지짜리 파워 케이블을 쓸게요. 왜? 얘가 80A짜리잖아요. 그럼 4게이지면 충분합니다. 근데 용량이 더 커지고 더 큰 배터리를 더 많이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2게이지나 0게이지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게이지 숫자가 낮아질수록 선은 굵어집니다. 선을 너무 얇은 거 쓰게 되면 전기가 일단 첫 번째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물을 흘리는데 물을 엄청 많이 흘려야 되고 호수를 굵은 거 써야 되겠죠. 호수 요만한 호수인데 뭐 물이 엄청나게 뭐 분당 몇 톤씩 못 흘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양의 전기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적정한 굵기의 호수를 써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승용차에 접지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접지는 조금 더 얇은 걸 해도 상관없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배터리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오디오 작업할 때 뭐 추가 배터리, 보조 배터리 뭐 전원 보강할 때 보통 4게이지 많이 씁니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4게이지짜리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 선 길이가 얼마나 필요하냐면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 소나타, 그랜저 뭐 그런 라인들 있죠. 그런 라인은 5m에서 5.2m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뭐 꺾어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경우에는 5.5m까지 쓰기도 해요. 뭐 이런 경우 뭐 이런 배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싸졌어요. 옛날에는 비쌌는데 요즘에는 뭐 생산 많이 되고 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편하게 한 6m 정도 있으시면 작업을 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전원선을 뭐 어떻게든 우리가 배터리를 여기다가 배터리를 두 개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도저히 안 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플러스 신호에서 하나 연결해서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이 배터리에서 핸들 아래쪽으로 실내로 가서 이 사이드 스텝 쪽으로 해서 뒤시트 쪽으로 해서 트렁크 쪽으로 가는 방법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플러스 연결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차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외부로 나가서 일반적으로 연료 라인 있죠. 하부에는 연료 라인이 지나갑니다. 연료 라인과 같이 따라가서 이 트렁크 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올라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내로 가는 방법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외로 가는 방법은 짝키를 띄워서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작업장이 없거나 리프트가 없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로 가는 방법, 안전한 방법 그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밖으로 가는 게 좀 쉽긴 쉬워. 편해. 자, 여기는 운전석 하단부입니다. 엑셀 브레이크 보이시죠? 여기 브레이크 왼쪽에 보시면 뭔가 선 뭉치가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으로 전원선을 뺄 겁니다. 본넷 쪽에서 보시면 요 위치에요. 요 안쪽으로 보시면
뭔가 순정 배선 뭉치가 들어가는 고무 패킹 요겁니다. 요 부분으로 선을 밀어 넣을 겁니다. 준비물은 드라이버 굉장히 긴 게 필요하고, 요거를 아까 운전석 하단부에서 찔러 넣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탁소에서 사용한 옷걸이 있죠, 그걸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옷걸이를 일단 저기로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찌르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저 긴 드라이버에 저 옷걸이를 같이 묶어 줄게요. 이렇게 이걸 뭐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꼼꼼하게 매매 묶어주면 된다. 자, 이렇게 묶어서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으시고 드라이버만 딱 빼주시는 겁니다. 자, 옷걸이는 이 상태로 놔두고 드라이버만 뒤로 후진. 자, 이렇게 하면 옷걸이가 통과가 되어 있죠. 조금 더 밀어 넣으신 다음에 자, 손으로 빼줄게요. 지금 여기 스트럿바가 있어서 작업이 조금 불편한데 스트럿바 없으면 더 편합니다. 그리고 파워 케이블, 그냥 전원선이라고 표현할게요. 전원선 4게이지 전원선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냐고 그냥 넣으면 두꺼워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비스듬하게 해서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선 깔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느 구멍으로 선을 넣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선 같은 경우는 전선 피복이 있죠. 피복이 굉장히 빡빡한 경우가 있어요. 뭔가 구멍에 뭔가를 넣을 때 빡빡하면 잘 안 들어가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WD-40이나 그런 게 없다. 그럼 이런 살충제 이런 걸 뿌려주시면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윤활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고무끼리 뻑뻑하게 부딪혀서 안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뿌리실 때 저렇게 전기 테이프로 다 감싸 놓고 난 다음에 뿌리셔야지, 그 전에 뿌리시면 아주 전기 테이프 자체가 붙질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놓고 묶어 놓고 당기기 직전에 그렇게 윤활제를 뿌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쭉 당기면 됩니다. 그 당기다가 좀 빡빡하다, 그럼 윤활제를 더 뿌리세요. 더 뿌리신 다음에 당기시면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배선의 길이를 한번 봅시다. 쭉 해서 우리 트렁크 라인 있죠. 이 트렁크 라인에서 한 50cm 정도, 지금 제가 한 1m 정도 빼놨는데 50cm 정도 빼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 꺾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이건 LPG 통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작업 방법 거의 비슷해요. 자, 킥 패널을 빼줄게요. 요거 우리 흔히 후드 본넷 여는 레버 있죠. 요거는 뭐 피스나 그런 고정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뿍 하면 빡 하고 빼집니다. 간단하지. 자, 여기 고무를 뜯어주시고, 요 차는 LF 소나타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요거 뜯어줄 겁니다. 요거는 그 위로 그냥 잡아당기면 돼요. 피스 고정 이런 거 돼 있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잡아당기시는데 오늘은 제가 당기다가 앞쪽에 하나 뿌려먹었어요. 여기 하나 뿌려먹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부러졌네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이거는 붙여도 희발이가 없어요. 그냥 교체하시는 게 낫습니다. 요 안쪽에 키 하나 뽑아주시고, 요런 키가 하나 걸려 있어요. 뽑아놓고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원래는 키가 걸려 있던 거죠. 그걸 뽑으면 요거는 뽑기 쉽습니다. 요거 하나 뽑아주시고, 그럼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쉽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뒷시트. 자, 뒷시트는 가운데 쪽에 걸려 있는 게 있는데 힘으로 올리세요. 이렇게 과감하게. 사살 올리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요 뒤쪽이 걸려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디귿자로 걸려 있기 때문에 안쪽을 눌러서
약간 요렇게 U자로 빼야 됩니다. U자로. U자, C자, U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빼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을 눌러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거 안 돼서 전화 오시는 분들 제법 많아요. 자, 열선 있는 차들은 여기 잭이 있겠죠. 요거는 깡통 모델, 열선 따윈 없습니다. 운전석만 따뜻하면 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뒤쪽 문에 사이드 스텝도 뜯어줄게요. 미리 고무 뜯어주시고. 차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고무를 먼저 뜯어야 되는 차들도 있고 이렇게 안 뜯어도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자, 등받이 부분은 밑에 이렇게 볼트 2개,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 4개. 대부분 현대기아 차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도 풀어주시고요. 안전벨트는 저 홈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찌르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벨트를 좀 빼줄게요. 요거 빼기 싫으시면 하단부에 있는 벨트 볼트 전체 뭉치로 풀어도 되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거 풀고 2개, 3개, 이렇게 4개 이렇게 하시면 끝인데 뒷시트 같은 거 이렇게 디귿자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들어서 앞으로 빼야 되는 굉장히 날도 더운데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런 작업이죠. 이렇게 들어서 빼셔야 돼요. 자, 이쪽이 한쪽이 걸려서 안 빠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위로 과감하게 힘이 좀 들죠. 이렇게 빼셔야 돼요. 이렇게 빼셔야 빠집니다. 그냥 빼면 안 빠집니다. 제가 이런 다이 작업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몸뚱아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184에 몸무게가 105kg거든요. 근데 좁은 데 들어가서 이런 거 하면 땀이 아주 뽀질뽀질 굉장히 많이 나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말랐을 때는 땀 많이 안 흘렸는데 살이 찌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그렇다고요. 자, 저쪽에 피스 하나 풀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몸을 구겨서 차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이거는 위로 당겨주시면 돼요. 위로, 위쪽 방향으로. 여기 키 2개밖에 없으니까 조립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B필러 하단부 플라스틱. 저 위쪽에만 풀면 거의 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안전벨트는 운전석 헤드레스트에 걸어 주시고 여기 있는 거를 딱 하면 끝. 깔끔하게 빠졌네. 요 키가 딱 걸려 있습니다. 저기 빼주시고요. 밑에 쪽도 키가 있는데 한 방에 다 빠져버렸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에 2개가 있고 얘는 밑에 흰색 보이시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근데 중간에 키가 요런 데 한 개씩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양은 요래요.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렁크 쪽 또 탈거를 해줄게요. 자, 가스통이 있는 차는 참 불편합니다. 자, 정리함도 빼주시고, 자, 가스통 요 하단부 요쪽으로 전원선을 뺄 겁니다. 자, 여기 등받이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 차들도 있고 이렇게 틈이 있는 차들은 땡큐인데 틈이 없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너트 한 개 풀어서 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여기 안드로이드 작업할 때 코엑셀 신호 선 하나 빼놓은 게 있죠. RCA 우퍼 때리려고 그 선도 같이 깔아줄게요. 뭐 한번 뜯은 김에 이 선, 저 선, 요 선, 요놈 저놈 다 한 방에 깔아줄 겁니다. 왜? 나중에 선을 깔려고 하면 뭔가 또 다 뜯어야 되잖아. 잘 안 된다고요. 뜯은 김에 안 쓰더라도 뭐 이런 나중에 혹시나 이런 저런 튜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 선은 미리 깔아 놓으세요. 왜? 선은 싸니까. 근데 뜯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자, 이렇게 선을 뺐습니다. RCA, 그 다음에 상시선, 파워 케이블 4게이지짜 이렇게 뺐고, 나중에 여분으로 선을 한 개 더 깔아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깔다가, 아차 하고,
한 개 더 깔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짝짝짝짝 순정 배선 옆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 그리고 빨간 선 뭐 휴즈 박스에서 나온 빨간 선, 요것도 방금 깔은 선입니다. 요 선은 트렁크에 있는 플러스에서 연결해서 빼올 겁니다. 뭐 블랙박스나 나중에 다른 제품들을 뭔가 상시로 돌려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럼 저기라 한 방에 다 물려버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배터리 이렇게 이런 올려보면 배터리가 좀 높아. 배터리가 단자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을 다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배터리 하단부 모양으로 잘라둔 거고요. 이쪽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차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높이를 맞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칼, 커터 칼 요거 쓰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커터 칼 너무 무리하게 막 쓰다가 저 커터 칼 비면 뭐 손가락 인대 정도는 쉽게 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커팅력 갖고 있습니다. 칼 쓰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칼 갖고 장난치지 마시고 엄마한테 혼나니까.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트렁크 쪽에 우리가 이왕 뜯은 김에 방음지를 뿅 하고 붙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방금 작업했던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 넣어보고 윗판까지 깔아보고 배터리 높이가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보고 실제 전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도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저기까지 다 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까버릴게요. 이게 지금 요 스티로폴 높이만 해도 거의 막 2cm, 3cm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보고, 저 스티로폴이 그 찌그덕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빡빡하게, 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맞네요. 배터리가 약간 앞쪽으로 한 5도 정도 이렇게 숙여지는 것 같은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가구는 평평한 게 좋긴 하지만 완전히 평평하게 하려면 배터리 높이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숙여서 했습니다. 너무 배터리를 숙여가지고 배터리 액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다르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배터리 하는 김에 신슐 한 장 가지고 배터리 보온 작업까지 쭉 해줄게요. 뭐 요거는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트렁크 안쪽에 있는 거라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해주는 게 낫다. 이왕 하는 김에 꼼꼼하게 하고 이제 이자 부는 게 낫죠. 까무 부는 거지. 요렇게 해놓고 잊고 사는 거예요, 평생. 차 배차할 때까지. 이렇게 쭉쭉 잘라서 대충 붙여줄 겁니다. 요런 작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건 예전에 배터리를 보온하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영상을 테스트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할 때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 좋습니다. 특히 화물차들 겨울에 시동 잘 안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화물차는 배터리가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보온 작업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화물차 기사님들한테는 제가 다 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감싸시면 돼요. 자, 배터리 단자를 연결해 줄게요. 요런 단자는 배터리 파는 사이트 있죠. 뭐 네이버 검색하시든지 뭐 어딜 뭐 검색하셔가지고 배터리 파는 데 있죠. 그런 데 가면은 요런 단자 터미널 추가로 뭔가 다른 걸 연결할 수 있는 요런 터미널을 팝니다. 그런 데서 같이 구매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거 따로 구매하려고 하면 파는 데도 잘 없고 그래요.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끼우고 딱 끼우니까 어느 정도 맞네. 이건 빡빡하게 잘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높이도 어느 정도 맞고 이제 준비 끝입니다. 본격적인 전기 작업은 지금부터 전기 작업 시작합니다.
자, 전기작업, 모든 전기작업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작업 하실 때는 항상 마이너스는 빼놓고 모든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은 자동차 정비 매뉴얼에도 나와 있어요. 원래라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의상 그냥 크게 전기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작업이라면 마이너스 잘 안 떼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배선을 자르실 때는 항상 조금 여유롭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뒤쪽에도 배선을 자르는데 혹시나 배터리를 여기다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 옮길 수 여기나 그렇게 옮길 때도 쓸 수 있게끔 배선은 항상 여유롭게 하세요. 배선 저 얼마 안 합니다. 짧으면 저거를 선을 이어 붙이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조금 길게, 조금 여유롭다 싶게 배선을 자르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단자입니다. 4게이지 파워 케이블용 단자. 이런 단자는 찝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단자를 찝는 전용 공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형 단자 찝는 공구인데 이런 거 없으면 벤치 좀 큰 거 있죠. 좀 많이 커야 되는데 벤치로 큰 걸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찝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아니 이런 단자 찝는 거 단자 찝기가 있는 게 제일 낫긴 낫죠. 그리고 수축 튜브를 감아 주겠습니다. 수축 튜브는 없어도 돼. 이거는 정말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 전기 테이프로 하시면 돼요. 전기 테이프로 하시고, 저 원래 단자에 나오는 그 원래 순정 고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쓰셔야 됩니다. 지금은 괜히 수축 튜브 한번 써본 거야. 원래라면 히팅건으로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히팅건 가지러가 귀찮아서 라이터로 해가지고 저 끄묻게 끓여묻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귀차니즘의 끝판을 달리고 있죠. 요 선은 같은 선입니다. 4게이지 파워 케이블이고 색깔만 파란색으로 구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편하게 파란색을 마이너스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차체에다가 바로 접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빨간색 선을 샀으면 그거 남는 거 짜투리 선 갖고 작업해도 됩니다. 요거는 조금 빨리 돌릴게요. 보통 이 단자 찝는 거 요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샵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뭐 정비소나 이런 데 가면 오히려 안 해줄 수도 있고, 카오디오 샵 있죠.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카오디오 튜닝샵, 뭐 내비게이션 하시는 분들 뭐 그런 샵 가면 요런 작업을 해 줍니다. 멀티샵 뭐 이런 거 있죠. 광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뭐 그런 샵 가셔도 되고, 그런 데 가시면 요런 작업을 잘 하실 겁니다. 자, 요 릴레이를 달아봅시다. 릴레이 자리를 뭐 대충 마련해야 되겠죠. 근데 뭐 요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리가 많아요. 공간도 많고. 그래서 적당한 데다가 자리 마련하고, 이렇게 자리를 미리 마련한 이유는 선의 길이를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V 100A. 요거 두 개는 뭐 배터리, 주 배터리, 보조 배터리, 아니면 보조 배터리, 주 배터리,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뭘 하든. 근데 보시면 여기 86, 85 뭐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ACC를 걸어주고요. 여기다가 접지를 하나 따주시면 됩니다. 차체에다가 하나 따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작업은 끝입니다. 그 작업하실 때 항상 선은 여유롭게 하세요. 여유롭게 하시면 뭐 이렇게 꼬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모자라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항상 선은 여유롭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선에도 단자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뭐 이것도 단자 작업을 해야지 우리 릴레이에다가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이건 안 빠지게 빡빡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릴레이 한쪽에다 걸어주겠습니다. 요 거는 거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외부 휴즈 박스, 본넷 안에 있는 휴즈 박스를 고정하는 너트, 저 자리에다가 릴레이를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고요. 뭐 이렇게 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미리 확보해 주시는 게 포인트죠. 자, 휴즈를 중간에 하나 걸어줘야 됩니다.
이런 뭐 순정 작업이 아니라 추가로 뭔가 작업할 때는 나중에 뭔가 차체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를 해서 뭐 사실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그래도 휴즈를 걸어 주시는 게 안전하죠. 휴즈는 80A짜리 휴즈를 걸어 주겠습니다. 자, 휴즈 요 거는 작업 하실 때 요거도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데 안 해보시면 이게 뭐야 하는 뭐 그런 거죠. 자, 요거 작업을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풀어주겠습니다. 요 작업 하실 때 지금 렌치 이용해서 지금 풀고 있는 저 볼트 육각 볼트라 그래나 하여튼 요거 지금 육각 렌치 앞에 붙어있는 요거 급하게 작업하다가 차체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뭔가 경사로에서 작업했는데 저기 어디론가 떨어져서 뚜불뚜불 굴러가지고 못 찾는다.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작업하실 때는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영상은 제 작업하는 순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영상을 앞뒤로 뭐 밀고 붙이고 그런 건 아니라 순서대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요 순서대로 보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조금 빨리 돌릴게요. 작업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라. 꼼꼼하게 한 개씩 한 개씩 보면서 하시라.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휴즈까지 걸어주시면 안전빵이죠. 구조는 이렇습니다. 메인에서 터미널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중간에 80A짜리 휴즈 하나 걸어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걸어주시고 쭉 가서 100A짜리 4핀 릴레이 거쳐서 뒤로 간 거죠. 그리고 릴레이를 구동시킬 ACC와 그라운드를 요 휴즈 박스에서 바로 따줄게요. 근데 뭐 요 릴레이를 여기다 설치하셔도 되고 뭐 실내에 설치하셔도 되고 트렁크 설치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ACC를 하나 따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저는 요 가까우니까 요 바로 딸게요. 자, 여기 외부 휴즈 박스를 열어 주겠습니다. 보통 뭐 연료 펌프 뭐 이런 것들은 상시일 확률이 높고요. 파워 아울렛 얘들은 ACC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테스트기가 없으시면 그냥 파워 아울렛 이런 데다 따시면 됩니다. 이건 ACC입니다. 보시네? 파워 아울렛 보이시죠? 여기서 따시면 돼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ACC 걸고 이렇게 한 번씩 찍어봤습니다. ACC 확인했고요. 이거 예전에 스피커 작업하려고 만들어놨던 납작 단자입니다. 납작 단자. 요거 가지고 릴레이를 걸어줄게요. 요런 작업하니까 손톱에 시커멓게 때가 엄청 끼가 있네요. 여기 ACC, 여기 접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휴즈 홀더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해 줄게요. 휴즈 휴즈 다리에 이렇게 선을 묶어도 작업해도 되겠지만 홀더가 있으면 이렇게 홀더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더 편합니다. 나중에 뭐 릴레이나 이런 걸 탈거해야 될 경우 있죠. 그럴 때도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요 보시면 노란 거 3개 있죠. 제일 위에 게 ACC입니다. 그거 하나 뽑아 주시고요. 요 밑에 위에 휴즈를 2개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휴즈는 순정, 위에 휴즈는 예비 휴즈가 있으니까 차에 그거 꽂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꽂아 주시고, 여기 뭔가 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요 부분 살짝 커팅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따서 선이 씹히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커버를 닫아줄게요. 그리고 순정 접지가 되어 있는 부분, 이제 순정 마이너스에서 나온 선이 차체에 접지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릴레이의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동차의 차체는 그러니까 차에 있는 철판, 철판부는 마이너스가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전기 작업하실 때 마이너스를 배터리를 바로 연결하셔야 되지만 차체에다 붙여 버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연결할 거고, 여기선 두 가닥이 있죠. 요 한 가닥은 밑에 연결했고, 요거는 ACC. 자, 요거는 ACC로 휴지박스에서 이렇게 따왔고, 요 옆에 있는 거는 그라운드로 차체에다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됐죠? 뭐 이렇게 하시면 릴레이 작업은 끝입니다. 자, 요 테스트 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테스트 할 때 뭐 겁 안 먹으셔도 돼요. 어차피 플러스 연결된 거 하나도 없고요. 트렁크 쪽에 광고도 연결된 거 없습니다. 연결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ACC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ACC가 들어오면서 릴레이가 제대로 붙는지 떨어지는지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는 방법은 ACC를 넣어보면 되죠. ACC 넣으면 여기서 딱 하고 소리가 납니다. 탁, 탁 이런 소리가 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키 온을 했고요. 자, ACC를 넣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요게 릴레이가 붙는 소리입니다. 흔히 뭐 릴레이가 붙는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릴레이에 ACC가 들어가면 전자석이 되면서 스위치를 ON 시키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 같은 경우 지금 플러스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얘는 플러스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혹시 뭐 나중에 정비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저기를 건들게 되면 쇼트가 날 수가 있죠. 쇼트가 나면 뭐 휴즈가 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휴즈가 나가면 다행인데 다른 전자장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루건으로 떡칠떡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글루건으로 떡칠을 해뒀습니다. 글루건은 절연체라서 전기가 안 통해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라는 게 뭐 내연기관은 좀 진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헐렁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헐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고정을 하겠습니다. 뭐 고정하는 위치는 뭐 아무데나 하고 싶은 데 하시면 돼요. 꼭 이 자리 안 하셔도 원하는 데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넷에 있는 배터리, 메인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다가 물려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린다고 전기가 통하진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마이너스도 떼놓은 상태고, 본넷에 있는 배터리와 트렁크에 있는 배터리가 연결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단자가 나갈 구멍이 조금 부족하네요. 여기 이 부분도 약간 커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트렁크 부분에 있는 플러스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풀 생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빡빡하게 쪼아버리는 게 나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도 빡빡하게 연결했고요. 자, 요쪽에 우리 가스통 고정하는 볼트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정을 해줄게요. 지금 LPG 차기 때문에 가스통에 있는 볼트가 좀 크고 단단해 보여서 저기 하는 건데, 굳이 저 위치 안 하셔도 뭐 휘발유 차들 같은 경우에 트렁크를 일단 보세요. 트렁크를 보시고 뭔가 볼트가 있다, 거기다 하시면 돼요. 요 작업하실 때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체 철판에는 마이너스 흐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차체 철판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접지를 하셔야 됩니다. 페인트가 감싸져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페인트를 좀 벗겨주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벗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전기가 원활하게 그렇게 통하니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뒤쪽 작업은 끝입니다.
근데 요 아까 우리 제가 깜빡하고 바로 쪼아 버렸는데 요 빨간색 선 요거는 상시선에다가 연결할게요. 우리가 블랙박스를 연결한다든지 뭐 다른 액세서리를 연결해야 되는데 상시를 써야 되는 뭔가 액세서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빼서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마감해 주시고 조립은 분해 역순 항상 거꾸로 조립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꽉 조아 주시고 자, 요거는 지금 얘는 플러스죠.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상시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차체에 갖다 대면 빠박하고 쇼트 납니다. 그래서 얘는 암놈 총알 단자 암놈으로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암놈으로 연결해야 어디 뭐 닿을 확률이 작아요.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항상 전기가 통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암놈으로 많이 씁니다. 자, 여기다가 다 물려줄 거예요. 앞쪽에 휴즈 걸고 릴레이 걸고 연결했고요. 방금 뒤쪽에 트렁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순정 마이너스 단자만 붙이면 이 작업은 끝입니다. 그리고 조립하면 끝나죠. 요 마이너스 단자 붙일 때 딱 하고 스파크가 튈 수도 있지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꽉 조아 주시면 작업은 끝입니다. 지금 요 RCA 하나랑 파란색 선은 방금 새로 깔았어요. 지금 오디오 나중에 앰프 할 때 리모트로 쓸 겁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뜯은 김에 청소를 좀 해줄게요. 요런 거 일부러 청소하려면 잘 안 해져요, 사람이. 요런 거는 중고차 사시면 한 번쯤 뜯어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현금을 많이 쓰던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는 요거 뜯으면 택시 같은 거 있죠. 택시 작업할 때 이런 거 뜯으면 굉장히 동전이 많이 나 짭짤했는데 요즘은 뜯어도 돈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자, 뜯은 김에 이렇게 방음지 좀 붙여주고요. 좀 날이 더워서 일부러 이 작업 하려면 참 마음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하는 김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자, 이렇게 뒷시트와 뒷시트 등받이 부분까지 방음 작업까지 같이 해줬습니다. 방음지 혹시 뭐 작업을 붙이실 때 이런 부분은 남겨 두셔야 돼요. 원래 볼트가 체결되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널찍하게 도려내 주시는 게 나중에 조립하기가 편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도려내시면 조립할 때 굉장히 애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조립 순서입니다. 제 영상 순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B필러 하단부부터 조립에 들어갈게요. 이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B필러 하단부를 조립하고 그 위에 앞문이나 뒷문, 사이드 스텝 부분을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요 키 위치 있죠? 요 키 위치에 맞게 맞춘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볼트 고정되어 있던 부분, 그 다음에 뒷시트 피스 풀었던 거 박아주시고요. 뒷시트 끼우기 전에 요 안전벨트 이렇게 걸려 있으면 뒷시트가 이렇게 덮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벨트 미리 빼주세요. 이렇게 빼가지고 길게 빼서 길게 빼서 이렇게 걸어 놔주세요. 여기다가. 자, 뒷시트 조립할 때 등받이 부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홈이 이렇게 파져 있죠. 이렇게 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붙이면 안 붙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딱 이렇게 걸려야 돼요. 이렇게 조립하셔야 조립이 됩니다. 아니면 조립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냥 조립하면 뒤쪽 부분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요 위 밀어 넣어서 이렇게 걸어 주셔야 돼요. 요 D시트 등받이는 무게도 좀 있습니다.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혼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약간 무게도 있기 때문에 요즘 날도 덥고 이거 하다가 안 걸리면 굉장히 짜증나는. 자, 위로 들어서 내리면서 붙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붙은 것 같지만 조립이 안 된 거죠. 이렇게 뜨면 안 됩니다. 자, 들어서 내리면서 이렇게 꽂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꽂아야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근데 저쪽은 안 걸렸네. 에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땀도 나고 짜증도 나고. 에? 이쪽을 들어서 딱 밀어서 내리면 딱. 뭐 그렇지. 이렇게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등받이는 정말 땀이 나. 요거 할 때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등받이 끼울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몸뚱아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거대한 몸뚱아리로 작업을 하려니 쉽지는 않네요. 자, 아랫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랫부분은 안전벨트 우리가 빼놨던 것들 있죠. 그것들 미리 빼주세요. 이렇게 그냥 끼워버리면 안전벨트 끼우는 부분이 시트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끼울 때는 마찬가지. 이렇게 안쪽을 U자로 밀면서 끼우셔야 돼요. 딱 소리 나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을 완전히 밀어 넣으시고, 자, 살짝 든 다음에 뒤쪽을 완전히 밀어 넣은 다음에 요렇게 해야 됩니다. 저쪽도 다시 요렇게 해야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안전벨트 체결해 주시고, 사이드 쪽에 빼놨던 안전벨트 있죠. 요것도 원상 복구 시켜 주시고요. 자, 이제 앞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킥 패널 요 밑에 고정된 거 끼워 주시고, 위에 핀 박아 주시고,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모양대로 그대로 박아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날도 덥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사이즈 대비 아까 앞쪽에 키가 한 개 부러져 있었는데 볼게요. 그래도 뭐 고정은 잘 되네요. 뭐 국산차들의 장점, 부품이 싸다. 그렇습니다. 요 키 하나 있고 요 두 개. 제일 앞쪽에 요 부분이 부러져 있었는데 여기요. 요거 뭐 일단 고정은 되는데 나중에 부품 대리점 가서 한 개 사야 되겠네요. 뭐 이런 거 얼마 안 하니까 국산차들은 부담이죠. 현저하게 덜하죠. 그렇습니다. 자, 고무 끼워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자, 트렁크도 마무리 해 주시고, 자, 여러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고, 요거는 우리가 상시 선을 따서 블랙박스를 연결을 하죠. 그 상시선을 지금 여기다 보통 휴즈박스에 상시선을 물리는데, 휴즈박스에 상시선을 물린다는 말은 메인 배터리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본넷 안에 있는 엔진 옆에 있는. 근데 요거를 트렁크에 우리가 방금 설치한 거기서 전기를 땡겨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아까 빨간색 선 하나 깔았었죠. 우리가 상시 연결할 거니까 그거는 총알 순놈으로 하겠다 해서 빨간색 선을 깔은 놈 있죠. 거기다가 얘를 연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상시 녹화를 할 때 트렁크에 있는 배터리를 쓰는 겁니다. 자, 뭐 선이 뭐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전에 얼마 전에 스위치 하나 단다고 간단하게 올린 영상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정상적으로 잘 걸려. 지금은 어차피 지금은 겨울철도 아니고 하니까 시동은 당연히 잘 걸리는 겁니다. 자, 휴즈 블록 80A짜리 이것도 대충 고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고정을 할 때는 양면 테이프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청 테이프 그런 거 쓰는데, 지금 이 배터리를 신슐로 보온 작업을 해놨죠. 그래서 양면 테이프나 청 테이프 같은 게 잘 안 붙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대충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죠. 오랜만에 길게 다 영상을 찍었네요. 이거 짧게 끊어서 찍으면 뭐 1-20분짜리로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가 없어요. 요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